자, 이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얘가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x-3에 x 플러스 1이 0 이상이 되죠. 그럼 x의 구간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게 보이나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죠. 그럼 이제 사이범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x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또는 이제 x가 a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 범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x의 개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수직선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정수 안에 있는데 마이가 일단 기준이 됩니다. 마이가 이렇게 기준이 되니까 정수가 이제 두 개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냐면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마3하고 마4가 있고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되니까 a가 이렇게 있어서 a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가 될 거고, 이 안에 정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등호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가 되겠죠. 따라서 a가 요거가 하나가 될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마이를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a가 그쵸?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수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하나는 a가 이렇게 있으면서 정수 두 개가 존재하니까 너가 되겠죠. 그럼 4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뭐보다는 커야 되고 3 이상 3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a가 3보다는 크고, 여기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죠. 4보다 작은 거에 그럼 이제 등호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어야 합니까? 요걸 찾아볼까요? 5번이 되나요? 이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했고요. 이제 4번을 갑시다. 4번의 문제를 보니까 이제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함수 관점으로 해석을 할 건데 n 플러스 2가 0일 수 있습니다. 이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m이 마이너스 2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뭐가 될 거야? 0이 되지? 그럼 4가 0보다 큽니다. 네, 100% 성립하네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도 OK 사인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얘가 0이 아니라는 것은 몇 차 함수 관점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2차 함수 관점에서 보겠다는 얘기니까 y는 n 플러스 2에 이렇게 식을 세워서 너의 그래프가 무슨 축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까? 너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6개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얘만 되겠습니다. 붕 떠 있어야죠. 그럼 너의 그래프가 100%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가 되니까 무슨 볼록이어야 되고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n 플러스 2가 양수여야 하고요. 즉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하고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됩니다.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하므로 판별식이 0보다 작겠죠. 그런데 1차 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에 n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n 플러스 2가 공통 인수가 되니까 n 플러스 2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즉 얘가 n 마이너스 2가 되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와 너의 이제 공통 범위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케이스를 분류하였으니 1번과 2번을 합쳐야 됩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이상 2보다는 작겠네요. 이제 등호가 들어가야 되죠. 합치니까.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니까 4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되나요? 2번이 되겠네요.
자, 일단 5번은 별표를 좀 잘 쳐놓으시고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만. 자, 이제 2차 함수와 2차 함수니까 함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건 맞아요. 항상이니까 100%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 이 상태를 보기 어려우니까 얘네들을 다 이항을 일단은 시킵니다. 이항을 시키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k가 0 이하가 되죠. 그러면 항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을 함수 관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도 됩니다. 구간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으니까 2차 함수를 그리고요. x축을 한다면 얘를 이제 함수 fx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러면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x축 아래에 있으를 요구한다면 f-1이 x축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f1이 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니까 f-1은 얼마인가요? 2 플러스 2 더하기 1 빼기 k가 되죠. 따라서 k는 5 이상이 되고요. 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면 2 빼기 2 더하기 1 마이너스 k가 0 이하가 되죠. 맞나요? k가 뭐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k가 뭐 이상이에요? 5 이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명확하게 보이죠? 얼마라는 게 보입니까? 2분의 1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아랫부분이 이 부분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가장 높이 있는 녀석이 S축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겠죠. 이 풀이가 지금은 가장 좋은 풀이가 됩니다. 6번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우리 이때는 그냥 알고리즘이 뭐예요? 두 근의 곱이 뭐가 될 겁니까? 음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a제곱 플러스 3a 빼기 4가 0보다 작은 거고요. a 플러스 4 곱하기 a 빼기 1이 0보다 작은 거니까 a가 마사보다는 크고 1보다 작겠습니다. 정수 a의 개수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고요. 등호가 없으므로 빼기 1을 하겠네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될 거예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89과 42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공약수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므로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280과 420을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140이 되나요? 그러면 2가 될 거고 3이 되니까. 따라서 280과 420의 최대 공약수는 140이니까 일단 얘를 소인수분해 하겠습니다. 2 곱하기 7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럼 10은 2 곱하기 5가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너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에 얼마씩을 더하여 2를 더하여 곱하겠네요.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12가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소인수 분해를 해야죠. 72라는 것은 8 곱하기 9가 되고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얼마씩을 더하여 2를 더하여 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가 될 거고요. 얘가 A가 됩니다. 약수의 총합은요. 소인수 분해하여 너의 약수의 합과 너의 약수들을 합한 거를 곱하겠습니다. 2의 3승의 약수의 합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의 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 되겠죠. 곱하기 얘는 9니까 9의 약수 1 더하기 3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12, 15가 되나요? 그럼 얘는 13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계산을 해보시면 195가 되나요? 맞나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45. 네, 195가 되는 게 맞네요. 따라서 B에서 A를 빼랍니다. 네가 B니까 B-A는 195 빼기 12가 돼서 183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일단 540을 소인수분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540이라는 것은 54 곱하기 10이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27, 2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럼 2가 2번이 곱해지고 27은 3을 3번 곱하고 5가 되겠죠. 그러면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너의 약수에서 1, 2, 4인데 그 다음에 너의 약수에서 1, 3, 9, 27이죠. 너의 약수 1 곱하기 5인데 짝수의 개수가 되려고 하면 2와 4를 반드시 곱해줘야 하니까 너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 2가지, 너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 4가지, 너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 2가지가 돼서 16개가 되고요. 얘는 P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를 옆으로 똑같이 한번 써봅시다. 3의 3승에 2의 2승에 5인데 540의 약수의 개수는 각각의 소인수분해요. 각각의 약수들을 곱한 거와 같으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3 또는 9하고 27이 반드시 곱해져야 하므로 3의 약수들 중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고요. 얘는 3가지, 얘는 2가지가 돼서 18가지가 될 거고 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Q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는 16 더하기 18이 돼서 얼마가 될까요? 3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개수가 큰 수부터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Z에 6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6, 3, 18이니까 X 더하기 2Y가 2가 되는데 Y에 1부터 넣을 수 있는데 X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Z가 6인 거를 제외할 거니까 일단은 버리시고요. 이제 5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Z가 5이라면 그렇죠? X 플러스 2Y는 5, 35 넘어가니까 5가 되고요. Y가 될 수 있는 것은 2. 그럼 X가 1이죠. 그러면 Y는 1. X는 3이 되니까 케이스가 2가지가 되고요. Z가 4랍니다. 작은 자연수를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X 플러스 2Y는 4, 32, 8이죠.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건 맥시멈 뭐부터 가능할 거예요? 4 넣으면은 8이 돼서 0이니까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 Y는 2, Y는 1이죠. 그럼 자연수 X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2가 될 거고요. X는 4가 될 거고 X는 6이 되니까 얘는 3가지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Z가 3인 케이스를 구하겠습니다. X 플러스 2Y가 3, 3은 9, 11이죠. Z에 3을 대입하니까. 그러면 Y에 뭐부터 대입할 수 있겠네? 5부터 대입할 수 있겠네. 그럼 Y에 5를 넣으면 자동으로 X가 나오죠.
y가 5부터 어디까지 대입할 수 있으니까 1까지가 대입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규칙성을 생각해서 5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z가 뭐라면 2라고 한다면 x 플러스 2y는 2, 3은 6, 14가 될 거고요. y가 6부터 가능하겠죠. 7이면 x가 0이니까 자연수 조건에 만족해야 되므로 그럼 y에 6을 넣으면 x가 세팅이 되니까 6부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y는 1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6가지가 됩니다. 자, 라스트로 z가 뭐인 경우라면 1인 경우죠. 그럼 z에 1을 대입하면 x 플러스 2y가 3이니까 넘어가네요. 그럼 17 이렇게 되나요? 17이 되겠죠.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건 뭐부터 가능할까요? 8부터 가능합니다. y는 8부터 어디까지? 1까지 가능하니까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8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얘네들의 가지수를 더해야 되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8이 되겠네요. 그럼 앞에서부터 계산하자고요. 얘가 10이고요. 14니까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가봅시다. 자, A 도시에서 출발하여 C 도시를 가라고 했으니까 케이스를 분류해줘.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수가 있고요. 또는 A를 출발하여 D를 거쳐서 C를 가는 거죠. 얘는 몇 가지가 되고 4가지가 되고 2가지가 되니까 8가지가 되고요.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는 3가지고 D에서 C까지 가는 거는 4가지니까 12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두 케이스를 분류하였으니까 더해야겠죠. 8 더하기 12 그래서 얼마? 20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을 색칠하라고 했으니까 4군데 중에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를 칠하는데 A 다음에 누구를 칠할 거냐? 영역을 막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A를 칠하고 C를 칠한다고 생각을 해두면 두 영역이 분리가 되잖아. 그러면 판단하기 편하겠다. 그래서 A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 거쳐서 D로 색깔을 칠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이 몇 개라고 하였으므로 4개라고 했죠. 4개라고 했으니까 올 수 있는 거 4가지. 그래서 빨간색 칠하고. 그쵸? 그러면 C에 무슨 색깔을 칠하는 거야? 같은 색깔을 칠할 때와 다른 색깔을 칠할 때로 케이스를 분류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색깔을 칠한다는 얘기는 빨간색을 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동 세팅으로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색깔이 빨주, 노초 라고 합시다. 빨주, 노초니까 빨빨이가 왔으니까 여기 몇 가지 올 수가 있네요. B에는 3가지가 올 수 있고 D에는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9가지가 되고요. A와 C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겠답니다. 그럼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A에 빨간색을 칠했을 때 얘는 빨을 제외한 주, 노초 3가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주황색을 썼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 일단 3가지가 올 수 있고 그 3가지 장에 주황색을 칠했다면 B와 D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각각 2가지가 되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케이스를 분류했으니까 2개를 더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A에 칠할 수 있는 건 4이고 CB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로 케이스를 분류하였으니 9 더하기 12가 되겠습니다. 4 곱하기 21이죠. 그래서 얼마? 84가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13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인접하는 영역이 많은 곳은 A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5가지 색깔을 칠한답니다. 그럼 서로 다른 5가지를 빨, 주, 노, 초, 파라고 일단은 해보고요. 그림을 좀 확대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색깔을 칠할까? 인접한 곳이 많으니까 A부터 색깔을 칠하고 선생님은 B를 칠할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는 게 일단은 5가지고 얘는 4가지가 될 겁니다. 그쵸? 그때 얘를 빨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색깔을 칠하는데 주황색 칠하고 너라는 색깔을 칠하게 되면 E와 C가 영역이 분리가 되니까
B와 D가 같은 색깔을 칠했을 때 E와 C에 오는 경우의 수와 B와 D가 다른 색깔을 칠했을 때 E와 C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구분이 되므로 우리는 C를 칠할 건데 곱하기예요. 이 C에 B와 C가 같은 색깔을 칠할 때와 B와 C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할 때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면 B와 C의 색깔을 칠할 건데 바를 칠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 이제 주고요. B에는 그럼 B와 C가 서로 같은 색깔.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D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D. B와 D가 같은 색깔을 칠할 때는 주황색을 칠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자동 세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와 C를 칠할 거예요. 그럼 E와 C를 칠할 때 얘는 주황색을 칠했으니까 요게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색깔만 아니면 되죠. 빨주 중에서 두 가지 색깔만 아니니까 E에 올 수 있는 가지수 세 가지, C에 올 수 있는 가지수 세 가지가 되고요. B와 D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빨주에 노초파, 빨주를 제외한 노초파가 오겠습니다. B와 D가 서로 다른 색깔은 앞에 빨간색이 오면 안 되고 주황색과 다른 색깔을 칠한다고 했으니까 D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케이스는 세 가지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나는 노란 색깔을 칠했다고 한다면 E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주빨로가 아닌 두 가지가 될 거고 C에도 주빨로가 아닌 색깔 두 가지가 되겠네요. 이제 케이스를 분류하였으니까 이 9개와 12개를 더할 겁니다. 따라서 5 곱하기 4 곱하기 9 더하기 뭐가 될 거예요? 12가 되겠습니다. 얘는 20이고요. 얘는 21이 돼서 42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네요. 자, 라스트 원 14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누구보다 작다. 두 군이 작다, 크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슨 위치? 근의 위치고 우리는 몇 가지를 판단할까요? 무슨 관점에서 해석할 거고 함수 관점으로 해석을 할 거고 함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몇 가지를 판단할 거니 기준이라는 일이 두 군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세 가지를 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준의 함수값의 부호죠. 그래서 기준의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대칭축과 기준의 대소관계를 하고 세 번째로는 뭐를 할 거예요?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의 위치고 함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fx라는 식을 써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2-k가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고요. 두 근은 x축과의 교점이니까 니가 알파와 베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근이 1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fx니까 1을 대입한 함수값이 x축 위에 있으므로 f1은 1-2k 플러스 2-k가 0보다 큽니다. 3-3k가 0보다 크고요. 3k가 3보다 작네요. k가 1보다 작겠습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서
판단했네요. K가 1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죠. 대칭축 공식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대칭축은 뭐가 되겠네요? K가 되겠죠. 그래서 K 대칭축과 기준의 대소관계 K가 기준 1이죠. 1보다 작습니다. 세 번째는요. 판별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판별식은 두 군이니까 서로 다른 표현이 없으므로 판별식이 뭐 이상이어야 돼요?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무슨 공식에 의해서 짝수 공식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쓸 거고 그거는 k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겠죠.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좀 씁시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네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커야 되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수직선에 그려서 판단합니다. 자, 1번은 K가 1보다 작습니다. 1번 1보다 작아요. 요걸 이제 자 써주고요. 2번은 K가 얘도 1보다 작대요. 1번, 2번이 똑같네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K가 마이너스 2 이하랍니다. 그 다음에 1 이상이에요. 1 이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1, 2, 3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번과 2번은 이제 빵꾸가 났었던 거고 3번은 채워진 거잖아요. 공통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따라서 공통이 되는 거는 너밖에 없으므로 K가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